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지역 간호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서문슬기입니다. 첫 번째로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정 자료 분석. 2. 오마하 진단 분류 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간호 진단. 3. BPRS 기준에 의한 건강문제 우선순위. 4. 간호계획 단계의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간호사정 자료 분석입니다. 인구학적 특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53,29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9.98%가 됩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내보자면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지표로 돌아가서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1.082%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시면 29.4%인데 결론으로 보시면 자살률이 전국 평균 26.6%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건강 상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이렇게 다 내봤는데요. 이것들을 다 보고 결론을 내보자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경상남도 평균 25%에 비해서 28.9%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만율이 높아서 타합병증 유방 가능성이 높고요. EQOD 점수가 경상남도 평균 0.962점에 비해서 0.92점이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율이 경상남도 평균 20.9%에 비해서 21.7%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버스 정류장 근처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접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낮고요. 음주율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암 유병률도 높고 순환계통 질환이나 호흡계통 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및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토대로 결론을 내보자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 가능성이 있고요. 길가 도로 곳곳에 담배 꽁초의 방치로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 대기 오염도는 타 지역보다는 다행히 낮은 편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대기 오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또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대기 오염도는 경상남도 평균 4ppm에 비해서 어, 김해시의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0.6ppm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해역 배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해소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통신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토대로 결론을 또 내보자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김해시 전체 인구수를 따졌을 때 평균 0.5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교통이 타 지역에 대해서 비해서는 불편한 편이고 대중교통 이용 불만족 중 버스 노선 부족, 불편이 47%로 가장 많았고 배차 간격이 길다가 2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영역과 보행 행태 영역이 낮고 인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 수에 비해서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역사회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조사해 보았고요. 결론을 보자면 의료시설이 김해시 인구수에 비해 적고 요양기관은 전체적으로 의원과 약국이 많아서 가변 진료로 보기는 좋으나 집중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응급치료나 집중적 치료가 어렵고 네 번째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 인력이 전체 의료기관 수에 비해서 너무 적고 여섯 번째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오마 진단 분류 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간호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영역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의 문제인데요. 증상은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입니다. 중으로 보자면 길거리에 꽁초가 많아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시에는 환경오염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이웃 직장의 안전인데요. 증상으로는 높은 대기오염 수준, 증오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일산화탄소 대기 오염도가 경상남도 평균 4ppm에 비해서 6ppm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심리사회를 영역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인데요. 증상으로는 자살과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증상으로는 이동, 교통권의 어려움, 의료 서비스 이용 기관 불충분함, 공공기관 불충분함, 의료 인력 부족, 의료 공공기관 불충분함,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행위에 대한 영역으로 잡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사용입니다. 증상으로는 흡연, 담배 사용과 담배 시가에 노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는 높은 비만율이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BPRS 기준에 의한 건강 문제 우선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목을 보시면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높은 대기오염 수준, 자살,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이동, 교통권의 어려움, 의료 서비스 이용 기관 불충분함, 공공기관 불충분함, 의료 인력 부족, 의료 공공기관 불충분함, 사회 비만율이 있고요. 문제의 큰 네, 첫 번째로 간접 흡연 감소 프로그램 사업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목표는 시설은 흡연 구역을 20개소 설치한다. 인력은 건설 업체를 확보하여 20여 명의 인원을 확보와 캠페인 전단 인력 20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건설업체와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흡연 무용을 이종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총 3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산출 목표는 김해시 내 현장 납사를 통해서 급연구역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5개소의 급연구역을 지정합니다.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연 이동 상장실을 3개월간 5개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의 간접 흡연 체험 캠페인을 2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목표로 보자면 길거리 간접 흡연율은 3.3%에서 1.3%로 낮추고 흡연율을 21.7%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 목표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길거리 흡연율을 2% 감소시킨다로 목표를 두었고요. 구체적 목표는 네 가지를 크게 두어서 내년 12월 말까지 흡연 구역을 29회까지 늘린다. 흡연 홍보 캠페인을 연 6회 실시한다. 흡연자 간접 흡연 체험 캠페인을 연 6회 실시한다. 간접 흡연에 대한 비흡연자들의 설문조사와 그에 대한 결과 홍보를 연 2회 실시한다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행 계획과 평가 계획을 잡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비만율 감소 프로그램 4월 계획인데요. 투입 목표로는 시설은 비만 클리닉 2개소를 설치한다. 인력은 전담 인력 10명을 확보한다. 장비는 비만 시 합병증 판매 3개 확보. 네 번째는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합니다. 산출 목표는 비만 예방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다이어트 캠페인을 격월로 실시하고 다이어트 상담소를 3개월간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비만 시 합병증 위험성을 알리는 강의를 6개월에 한 번씩 연다입니다. 결과 목표는 비만율을 34.3%에서 32.3%로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 목표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김해시 내 비만율을 2% 감소시킨다입니다. 구체적 목표는 총 3가지를 짜보았는데요. 2021년 12월 말까지 비만 예방 교육 12회를 실시한다. 2021년 12월 말까지 비만 클리닉에 대상자 100명을 등록시킨다.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비만 시 합병증 위험성을 알리는 강의를 6개월에 한 번씩 연다입니다. 수행 계획과 평가 계획을 이렇게 짜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